자, 이번 시간에는 파트 6입니다. 경찰의 작용, 경찰 행정 파트는 비중이 넓죠. 어려운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 보니까 경찰권 발동의 근거하는 게 경찰권이죠. 이제 권력성을 띠는 거니까 이제 근거가 필요한 거고, 또 권력성을 띠니까 남용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한 개의 주형이 필요하다. 330번 문제는 정말 오래된 문제입니다. 2006년도 101단. 옛날에는 이게 여자, 남자 101단 따로따로 시험 쳤지. 그리고 우리 경찰학이란 과목이 경찰 시험에 처음 들어온 게 언제냐면 2001년도입니다. 2000년부터 우리 수사권 독립이죠.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형법 평선법이 들어갔지. 2001년도에 경찰학 수사 이렇게 들어갔더란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뭐 국어, 사회, 국사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과목을 시험 쳤거든. 이렇게 하다가 수사권 독립이죠. 그러면 형법 형수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000년부터 해서 형법 형수법, 2001년부터 경찰학 수사 이명박 정부 가지고 좀 막 바뀌었다가 다시 최근에 또 형사법, 형법, 경 이렇게 바뀐 거죠. 330 문제는 그 유명한 김신조 사례가 되겠어요. 그지? 일명 부장우 판례. 파출소 직원갑은 주민들로부터 집에 간첩이 있으니 출동하여 연락 요청을 받았으나 신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출동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안 간 거죠. 그래서 간첩으로부터 살해를 당하고 말았다. 어? 가족이.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부작위 유급을 인정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죠. 이 사례가. 그래서 이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과정에서 잘못함 인정되고 돈 물어주고 그런 걸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뭡니까? 유급 인정이 돼서 돈을 물어주는 최초의 사례가 이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또 관계되는 게 이제 경찰 개입 청구권하고 관련되는 거지. 경찰 개입 청구권. 권리라는 게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 번째가 기속행위가 돼야 돼. 그러니까 행정처에게 어떤 업무 보완성이 있어야 되지. 그다음 두 번째가 사익공성. 오케이? 그게 돼야 경찰한테 아, 개입을 할 업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는 게지. 그거 그게 인정이 되려면 첫 번째가 기속행위가 돼야 되는데 재량의 영으로 주쳐 있죠. 재량이 영으로 사라졌으니까 기속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거든. 또 같이 알아둘 게 뭐냐면 이제 경찰 편의주의죠. 편의주의, 편의주의. 지금도 경찰 편의주의가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출동 요구를 받았을 때 무조건 경찰이 가야 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출동 요구를 받고 아 이거는 경찰이 할 일이다 하고 판단되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거죠. 안 그래? 지금도 이제 경찰 편의주의 원칙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 있죠. 재량이 0으로 사라진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사안이 급박하죠. 상당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대한 경우죠. 그래? 그 다음에 자기 집에 간첩이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응? 맞짱 뜨나? 영화 보면 그렇죠. 보통 주인공 특수부대 출신이고. 근데 그거는 영화 얘기고 집에 간첩이 들으면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군부대는 멀지. 저 산속에 있으니까. 남아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그지? 그래서 이제 다른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성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급박성, 중대성, 보충성 여기 재량의 이용으로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황이 너무 급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 빼놓고는 더 이상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지? 보충성 이런 경우를 재량의 이용으로 수축된다. 이 정도가 되면 개인에게 경찰 개입 조건 인정이 되는 거고 거꾸로 경찰은 출동할 업무가 생기는 거죠. 답이 2번이죠. 그 다음에 331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날 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어떤 시대 요청에 따라서 경찰 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리인 경찰개혁 청구권이 인정되기 이르렀다. 그지? 권리가 인정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가 기속행위 되고 두 번째가 사익공성 그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비대원칙 관련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재당이 영으로 수정이 되면 여기 내용적으로 재당행위가 계속해서 바뀌니까 그때는 뭔가 응? 행정청에게 개입 업무가 생기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교회 종소리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요건 이런 이야기지. 만약에 일요일 날 딱 자고 있네. 그지? 교회에서 막 종소리가 막 났어. 지금은 뭐 그게 없는데 앞에서 막 개소리가 만약에 많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저거 좀 조용해달라 했을 때 옛날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걸 좀 참지 그거 가지고 신고한다고 이게 정서가 그랬거든. 그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게 그래서 옛날에 배워가지고 경찰 개입을 요구했을 때 인정되는 경우가 자꾸 옛날보다는 많이 나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례가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 개입 청구권은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건 좁은 의미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 권리를 위해서 제3자에게 경찰권을 좀 발동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 있죠. 그런 겁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나한테 경찰권을 발동해달라. 그런 것도 넓게는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경찰 개입 청구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32번 요거는 이제 처음 판례가 이제 띠토 판례죠. 그 앞에서 봤죠. 띠토 판례. 띠토 판례가 딴 게 아니고 목재소 가면 나무 같은 거 자르잖아요. 큰 거. 그럼 시끄럽죠. 응? 소음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때 이제 경찰 개입 청구권을 행사를 했겠지 누가. 근데 요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더라도 경찰 표면적인 경험치이기 때문에 가고 안 가고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된 거야. 근데 독일에서 요 사례에서는 요때는 가야 돼. 가야 된다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가 요거라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김신조 사례 그걸 말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프랑코 판결도 하면서 봤죠. 요거는 우리가 권력이든 비권력이든 공적인 거라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지? 그래서 국가의 배상의 책임의 범위를 넓힌 대한 그런 판례가 브라코 판례다. 앞에서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333 이제 경찰 개입 청구권하고 관련이 없는 것 있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는 임신투 판례고 리또 판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거 틀린 것처럼 보이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관련이 없는 걸 골라가니까 음, 그지? 관계가 있는 거는 뭐야? 임진조 폴레, 디토 폴레 이렇게 그렇게 알겠지? 그다음에 334 가장 크게 깊은 거. 요 앞에서 나왔던 질문, 그지? 그래서 옛날에 비해가지고 또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개인에게 경찰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경찰 개입 청구를 인정하기 이르렀다. 그치? 재량의 이용으로 주축. 그지? 이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 빌로라는 학자가 있어. 그 빌로라는 학자가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속행위 되고, 하나가 사입.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4, 경찰 개입청. 띠또 판례가 처음이죠. 맞지? 반사적 이익은 인정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상 보호이익이 돼줘야 돼. 그래서 이건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재당의 이용으로 수출. 오늘날 자꾸 확대가 되고 있다. 그지? 아까 교회 종소리 막 그런 거 설명해 드렸죠. 그 336 보시면 이제 근거 한계. 1번 경직법 비조 7호. 이게 이제 일반 조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권 발동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고 있는 규정이지만 개별적 수권 규정이 없을 때 한해서 자적 보충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판례의 견해다. 그렇죠? 1번을 맞죠? 그래서
그 경기법 위조 7호, 우리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 조항을 말하는 거죠. 그걸 포괄적 속건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등장하는 건 아니고, 개별 조항이 없을 때 한해서 2차적 보충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지? 그게 통설과 판례의 얘기하는 그지? 1번이 그렇습니다. 그다음 띠또 판결은 경찰법상의 일반 수권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무하자 재량서 정권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재량권 확대 이론에 근거하여 확대가 아니고 재량의 이용으로의 수축 이론이죠. 에 근거해서 공고의 청구를 인정한 판결에서 경찰 개입 정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다. 그지? 처음이다. 로 평가된다. 그지? 이렇게. 그래서 띠또 판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이제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그런 판례잖아. 그럼 경찰 개입 청구권 인정이 되려면 기속행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재량권 확대가 아니고 재량권 축소가 돼야 되겠지. 재량의 이용으로 수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 2번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경찰권은 공공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계가 없는 사적 관계 활동돼서는 안 된다. 이건 그러니까 공공원칙이죠. 소음 목적은 뭐야? 질서 유지나 잘하세요. 여기에 소음 목적이잖아. 3번도 틀린 겁니다. 4번 표현주의 원칙은 범죄수에 있어서 수사 법정주의 원칙의 개념으로 틀렸지. 표현주의는 재량을 말하는 거고 이 법정주의는 기속이니까 이거 두 개가 반대적인 의미죠. 그지? 2, 3, 4 다 틀린 개념이 되겠어. 1번이 맞죠? 벌써 2번이 이렇게 있네? 잘못된 건데, 이거. 1번이 맞아요. 음, 그 영어표 앞에 올려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좀 잘못됐네. 1번은 맞고. 2번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재량권의 이용으로 수적이죠. 요거에 의해서 공고의 청구를 인정할 때 이렇게 되거든. 그 재량 이용으로 축됐으니까 재량권이 축소가 되는 거지. 확대가 아니잖아. 2번이 틀린 거지. 3번 같은 경우는 쉽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사적 관계에 발동하지 마. 공공원칙을 하는 거고, 소목적 관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 편의주의는 재량을 말하는 거고, 법정주의는 기속이니까 이게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1번이 맞고 2, 3, 4가 틀린 겁니다. 해석이 좀 잘못됐네, 보니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37. 자, 2조 직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에서 7호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이른바 일반적이죠. 다음 중 틀린 것은, 야, 이것도 정말 2001년도 문제입니다. 2001년도 4월달에 처음 시험을 쳤거든. 그때요. 1번 경찰권 활동에 관한 개별적 수권 조항이 없을 경우 2차적 보충적인 수권 조항이다. 그지? 조심할 게 일반 조항으로 본다. 이 본다는 것은 뭐냐면 긍정설로 본다는 뜻이에요.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긍정성, 부정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하면 긍정설로 본다는 거야. 이른바 일반 조항으로 볼 때, 일반적 수권 조항으로 볼 때,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무조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조항이 없을 때 2차적 부정적인 그런 근거 조항이다. 그러니까 한계 이론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일반 조항과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번이 맞는 말인데, 여기에 우리가 경찰권의 한계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뭐 소급 목적, 공공,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비례, 책임, 이런 거를 이게 왜 나온다고 이야기했냐면 일반 조항 때문에 나온 거야. 일반 조항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반 조항의 금강 경찰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남용 가능성이 많잖아요. 딸랑 요 조항만 가지고 경찰권 활동하면 남용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례상의 한계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계론이 나온 거는 일반 조항의 긍정설이죠. 이거. 그걸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요. 부정설 취해버리면 아예 발동이 안 되는 거니까. 끝나는 거지. 그래서 한계 이론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이.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 경찰권 활동을 했을 때 남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론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조리상의 한계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한계 이론을 논하는 것 자체가
긍정설을 전제라는 게 그렇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별 조항의 확대 해석 등 이를 남용해버리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지. 긍정설에서는. 독일에서는 인정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4번, 이게 틀린. 338, 같은 문제입니다. 긍정설. 자, 경제법 27호는 경찰의 직무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을 띠는 것이다. 이거는 부정설이죠. 이게. 그러니까 싹이 갈리는 거는 뭐냐면 여기 직무 조항인 건 맞잖아요. 맞는데 플러스 알파이죠. 나아가서 요 조항을 근거 삼아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학설이 갈립니다. 이게 직무 조항이 맞기는 맞지? 당연히 2조니까. 맞는데 나아가서 요 조항을 근거 삼아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이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쳐버리면 부정설이 되는 거고 플러스 알파 근거까지 인정하면 이게 긍정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설은 보세요. 직무의 범위만을 정한 것이다. 여기서 끝이는 거지.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1번은 부정설이 되는 겁니다. 2번 성교사기 불가에 미리 경찰권을 발동사실을 인정해서 모든 요건을 법률에 정한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반 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종이가 모자라가지고 못 적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예상해서 그걸 근거를 두겠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쭉 적어놓고 이제 음, 나머지는 요걸 근거 삼아서 불가피할 때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보자. 이렇게 하는 거지. 안 그래요? 1번 사항은 개별 규정에 의한 조치를 대응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정리하는 거고 일반 조항으로 인한 남용 가능성은 조리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설은 1번이 되겠어요. 그지? 여러분들은 공부가 좀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긍정설과 부정설이 이제 갈리는 게 뭐냐면 이조니까 이게 직무조항은 맞아요. 근데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학설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쳐버리면 부정설이 되는 거고 인정해버리면 그게 긍정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직무 범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부정설. 이렇게. 긍정설, 부정설인데 긍정설만 잘 아시면 되겠죠. 모든 것을 다 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지? 고리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해.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조사 한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일반 조항을 전제라는 개념. 또 보충적으로 적용할 뿐이지 무조건 처음부터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흡설과 플레이는 인정을 하고 있다. 근데 부정설은 이게 이제 법치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 있죠. 그런 개념이 부정설 입장입니다. 부정설이라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남용 가능성 때문에 부자. 특히 옛날에 우리나라가 군사정부 때는 막 데려갔잖아. 어? 그지? 그래서 굳이 없는데 또 막 만들어가지고 또 끌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정설이 다수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많이 민주화가 많이 되고 인권도 많이 이제 보호하는 장치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긍정하는 거죠.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부정설을 주장한다 해가지고 답보다 이상하면 안 돼요. 옛날에 군사정부 때 인권 침해가 많았을 때 그때 부정설이 지배적이었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339 그것도 이제 찬성 측의 논거가 아닌 것 불가능하다. 보충적으로 적용된 뿐이다. 그 다음에 조리상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다. 다음은 4번이 되겠지. 단지 경찰의 직무의 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을 띠는 것이지 작용법적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요. 그래서 조직법적 성질을 띠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부정설이고 그거는 당연한 건데 작용법적 성질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긍정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죠? 긍정설, 그 다음에 부정설, 여기인데, 부정설은 헌법 37조 제외한,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법치주의 엄격한 적용, 그런 걸 말합니다. 이게. 그리고 요거는 그 직무의 범위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을 띠는 것이다. 그렇게. 근데 긍정설은 나아가서 요 조항을 근거 삼아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니까 적용법적 성질까지도 부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긍정설 입장이고, 불충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거 부정설 입장이다. 이게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입법을 통해서 빨리빨리 해결하자.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한계이론, 법률 유무적성,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발동이 가능하다. 그렇겠지? 대표적인 권력성을 지닌 게지. 경찰권이라 자체가. 그다음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구체적 수권이 돼야 된다. 그지? 당연한 거고. 그 비례원칙이다 이거는 위협이 아니다. 위협이죠. 이게 2001년도 문제니까 처음 문제거든. 2001년도. 옛날에는 진짜 문제가 이렇게 쉬웠습니다. 너무 정말 쉽죠. 뭐한 줄밖에 안 되네. 그다음에 법률이 경찰권 위반한 재량은 기속재량이다. 이 재량을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두 개 나올 수 있거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경찰한테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재량이거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게 기속재량이 되는 거야. 경찰에서의 재량 인정되는데 경찰에서의 재량은 기속재량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재량권을 판단을 잘못하면 위협하게 되는 거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재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경찰의 재량은. 그 다음에 341번 도리장애. 비례원칙은 그지? 수단과 목적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 그지? 이렇게 우리가 사람 얼굴도 이 대칭이 딱 돼도 비례가 맞아야 되죠. 그래? 이게 그래서 우리가 동물 같은 경우도 동물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거 몰라 그좀 멋지고 뭐 잘생겼다는 말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칭 좌우 대칭이 맞는 거 그게 이제 좀 우성적인 거 아닌가? 이게 멋져 보이고 안 그래? 예. 그래서 모든 간에 이 비례관계가 맞아야 된다고 봐요. 오케이? 이게 그럼 이번 비례원칙 중에서 상당성 원칙의 상당성은 다른 말로 협의의 비례원칙, 그 다음에 수행 가능성입니다. 이게 상당성은 이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그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 맞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말합니다. 상당성 또는 수행 가능성 또는 협의의 비례원칙. 뒤에 게 틀렸지. 최소 침해원칙은 우리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을 보여야 되는 거지. 필요성을 최소 침해원칙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 틀렸네요. 책임원칙은 원칙적으로 책임 있는 자에게만 발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원칙은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건가? 그러니까 경찰권 발동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요. 그러니까 책임원칙 외에서 긴급한 경우는 제3자에게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겠죠. 그지? 그걸 경찰 긴급권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긴급한 경우고 그 법령에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손실이 생기면 반드시 손실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지? 그게 경찰의 책임원칙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비례원칙은 우리가 이제 뭐 적필상 이렇게 얘기하잖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라도 입으면 위험이 되는 거죠. 그지?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상당성 원칙을 다른 수행 가능성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최소 침해 원칙은 필요성 원칙,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은. 그 다음에는 342번 비례원칙이 뭐 너무 쉽다, 그지? 독일에서 경찰법상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었는데, 오늘날은 모든 행정법 문제에 다 적용되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그 비례원칙이 왜 좋냐면, 그래요? 원래 경찰 행정에서 처음 나온 원칙이야. 경찰에서. 지금은 모든 행정 영역에 다 적용되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최소치면칙, 협의비례원칙 이 두 개가 아까도 시험 넣었는데 그거 관계가 없죠. 협의비례원칙은 뭐야? 상당성 원칙. 최소치면칙은 필요성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경직법 1조 제2항 그지? 여기에 비례원칙이고 헌법 37조 2항도 있고 행정기본법 10조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10조. 적필상 그렇게 답은 2번이죠.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1조 2항, 헌법 제37조 2항, 행정기본법 10조 이렇게. 그 다음에 343번 경찰 책임원칙령. 자기 자신이 왜 자해행위에 대해서는 일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지배자 책임이 있으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질 때가 있지. 만약에 종업을 잘못하면 상이 책임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배자 책임인데 하여튼 1번은 틀렸습니다. 그다음 고의 과실과 상관이 없죠. 그죠? 이렇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언제나 경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도 틀리고 긴급본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경찰 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관을 발동한 경우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보상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손실보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 그래서 4번이 맞겠네. 다수의 행위들은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의 질서와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들은 전체에 대해서 경찰권 활동이 가능하다. 만약에 데모 같은 거 하잖아, 데모. 데모 같은 거 있을 때 여러 사람에 의해서 침해가 있는 건데 주동자만 잡아낼 수도 있고 전부 다를 다 경찰 책임들을 볼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4번이 맞지. 그래서 1번은 지배자 책임이고 그 다음에 2번 고의가실이 없어도 경찰 책임이 물을 수 있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급한 경우고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손실보상을 꼭 해줘야 된다. 그지? 4번 여기 이제 맞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하면 복합 책임, 혼합 책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주동자만 탁 잡아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불법 시위자 전부 다를 경찰 책임들을 보고 다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재량권을 다 행사를 하겠죠. 344번 하나만 더 할까요? 책임 원칙입니다. 고의 과실, 위법성, 인식 여부, 관계가 없죠. 그지? 네. 모든 자연인 될 수도 있고,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등등등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법인, 권리 능력 있는 사람도 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이 없고, 고의 과실 관계없고, 각종 행위 능력이 되는지 의사 능력 다 필요 없어요. 그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자 아닌 자에 대해서 법령상 근거 없이도 발동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왜? 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4번은. 그게 틀렸습니다. 하나만 볼까? 이거 되게 기네요. 이거 보니까. 가장 적절히 잘하겠습니다. 책임 원칙은 원칙적으로, 그지?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이 돼야 된다. 누구한테 경찰권을 발동한다. 경찰권 발동의 대상에 관한 원칙을 말합니다. 대상. 예외가 있다, 그지? 긴급권, 보충성, 급박성, 보충성.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나. 틀렸죠? 딱 틀렸네요. 응? 그래서 이제 경찰 긴급권이라거든? 요거는 급박할 때, 그 다음에 보충성, 그 다음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또 제3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반드시 손실보상이 돼야 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지?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책임의 종류는 뭐 행위 책임도 있고 상태 책임, 복합 책임 이런 것이 있지. 행위 책임은 우리가 이제 행위자 책임이고 지배자 책임이죠. 상태 책임은 물건 관리에 잘못된 거. 복합 책임은 여러 가지 합쳐진 걸 말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4번 경찰 책임은 객관적 위험 상황이 존재하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 자연이든 법인은 다 되는 거고 고유과실 관계없고 위법성 능력도 관계없고 의사능력, 각종 능력도 다 불문하더라 하는 거. 그쵸? 되게 긴데 2번이 정답입니다. 경찰 긴급권은 일단 급박강도 1차적으로 경찰 책임자에게 경찰권 활동으로는 어때? 어떤 위험의 제기를 할 수 없을 때 그게 보충성이거든. 여기가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손실보상을 꼭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경찰 긴급의 요건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번 이게 틀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